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요. 만약에 이 성형수술을 폐지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20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국민 중 80% 이상이 성형수술을 했을 것이고요. 그 성형수술로 인해서 인조적인 외모를 다 갖추고 있을 것이에요. 20년 후면요. 우리가 변증법 등을 통해서 님의 그 논리를 제가 반박해드릴 텐데 일단 성형수술이라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성형수술을 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왜 성형수술을 선택합니까?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해서 자기가 바뀐 외모를 보고 심리적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아, 나는 못생겼는데 이 정도로 예뻐졌으니 또 토론방에 또 들어갑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하려고 들어왔고요. 네네. 예, 예. 저는 조금 이제 방장님은 뭐 찬성하시는 쪽이세요? 아, 전 당연히 찬성이죠. 저는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것에 저도 찬성인데. 아니, 그러니까 금지를 한다는 거, 방제를 약간 잘못 보신 것 같아, 이 논제에 대해서. 그래요? 예, 예. 굉장히 좀 낯익은 목소리인데 어찌됐건 뭐 우리가 구면이건 아, 빨간마님. 빨간맛님. 저기 제가 우리가 구면이건 초면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미용 목적으로 성형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네, 무슨 당연히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일단은 자기 결정권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예. 근데, 이 성형수술이라는 어떠한 잠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른 분들 좀 내려주실래요? 어차피 막 들어와가지고 헛소리 날 것 같은데. 예, 예. 방 비밀번호 좀 걸어 주시고요. 예, 제가 좀 그 네네, 인기가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어, 쫓아다니는 그 추종자들이 많아요. 뭐 연예인이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뭐 토크온의 진중권이라도 할 수 있죠. 논리의 아, 왕. 진중권이요? 예, 논리의 제왕. 근데 진중권도 저한테는 안 되죠. 예, 말 그대로. 알겠고요. 얘기해 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해드리자면, 이 자, 대한민국에선요, 네. 우리나라의 인식 자체가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국가, 성형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어떠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미지가 굉장히 깎아먹고 있어요. 지금 중학생들이 졸업 선물로 쌍수하고 앞트임하고,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이러한 매개체를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형수술 폐지라는 것인데, 제가 말 그대로 이 방제에서도 적어드렸잖아요. 미용 목적이라고. 미용 목적으로 성형수술은 당연히 금지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침을 질질 흘려가지고 어떠한 수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미용 목적은 말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이렇게 되면 또 병원 탓을 해요. 이런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간이라면 외모 지상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극단적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초반에 성형 국가라고 하셨는데 성형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형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성형을 하고 성형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게 어찌 보면 또 한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형을 많이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외모지상주의라고 하셨는데 외모지상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팽배한 편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남의 눈치를 보는 그런 어떤 그 국민 의식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이뻐지고 싶고 잘생겨지고 싶고 그런 사람의 인간적인 어떤 그 원초적인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이것을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 라고 할 수준이 안 된다고 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어, 업무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약간 비약적으로 마치 성형수술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착각 속에서 이렇게 아예 전제를 독선적으로 이렇게 깔고 가신 것 같은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금 발언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한류, 성형이 성형적으로 우리 한류가 전파된다면요. 크나큰 어떠한 비판의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당장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인식을 보세요. 여자들 보면요, 이놈들 다 성괴네. 성형 괴물이라는 어떠한 그 비난적인 표현들까지 써면서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야 될 당위성이 전 성립되지 않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계속 외모지상주의가 계속 전파된다면요, 이건 진짜로 막을 수 없이 남의 시선을 계속 신경 써야 될 수 없는 문화 사대주의에 빠지다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이 성형수술이라는 어떠한 시스템 자체가 본판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한테는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시술이라고 보거든요. 다른 국가가 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미지, 물론 중요합니다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고 설문조사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성형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 안 좋은 인식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방장님께서는 성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성형 국가, 그냥 성형의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에 너무 찌들어져 있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묘사를 하시는데, 어, 그건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나라의 국가의 이미지는, 음, 다른 걸로도 충분히, 좋게 만들어,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 휴대폰, 뭐 갤럭시, 어? 많은 먹거리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성형에 대해서까지 그렇게까지 방장님처럼 반대를 이거 외치시면서 금지를 외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금지시켜야죠. 왜 이 성형, 당연히죠? 봐봐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변증법 등을 통해서 님의 그 논리를 제가 반박해 드릴 텐데, 일단 성형수술이라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성형수술을 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왜 성형수술을 선택합니까? 외모에 대해서 자기가 좀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싶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서 자기가 바뀐 외모를 보고 심리적 보상 심리가 생깁니다. 나는 못생겼는데 이 정도로 예뻐졌으니까 남한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심리적 보상 심리가 생기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비약적인 표현들, 김치년, 된장년, 이러한 그 비약적인 단어들이 나타난 거예요. 말 그대로 성형수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이러한 성형수술, 외모에 대한 편견성을 심어줄 수 있는 성형수술을 없애야 좀 더 자신의 개성을 찾고 자기가 외모가 안 좋으면 패션이나 아니면 어떠한 센스에 대해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얼굴 못생겼네? 그러니까 나 성형수술 할래. 예뻐지면 그만이야. 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의 노력을 배제시킨다는 거죠. 예. 외적 기준은 성형 수술을 없애면 외모 지상주의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외적 기준은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그리고 당연하죠. 외적인 것이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나타내고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향기, 이 사람의 뭐 이미지 이런 것들은 사실 외적인 거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뭔가 이렇게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이 고객들을 응대할 때, 상대할 때, 이거 카페 알바생을 뽑는다라든지 그럴 때 조금 더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주문을 받을 때 그때에 좀 더 손님들이 좋게 이 가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수 알바가 이쁘면은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거는 사람들의 이미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그 어떤 견해를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예? 방장님? 네네. 지금 예. 말씀하신 게 그러한 문화를 바꾸자고 저한테 질문을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 다 이제 모두가 그 못생긴 사람들이 와서 솔직히 고깃집에서 있을 때 뭔가 주문을 할 때건 못생긴 사람보다는 좀 이쁜 알바생, 잘생긴 알바생들이 와서 응대 서비스를 할 때 그때 좀 더 가게 이미지도 올라가고 호감도도 상승하고 뭔가 매출에 지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들도 좀 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뽑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거는 맞다고 그런데 봐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을 고치지 않고서는 외모 지상주의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성형 수술만 없애자. 그런다고 해서 외모 지상주의가 사라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외모 지상주의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형수술 금지거든요. 그러면 인천 나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이나 서비스업 같은 곳에서 얼굴을 보는 건 사실이에요. 당연히 이쁜 여자애가 알바를 하면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라도 한 번 더 오겠죠.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 인식, 즉 그러한 어떠한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성형수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성형수술을 없애서 모든 여자, 남자가 이렇게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성형수술을 막아봐요. 그럼요, 패션이나 아니면 자기의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시도하게 돼요. 하지만 지금 성형수술이 계속 열려져 있는 그러한 판국에서는요, 절대로 대한민국 이런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요, 그 성형수술이라는 시술을 계속 냅두게 된다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한민국이 점점 본연의 색깔을 잃어가면서 그 말 그대로 신체 발부 수치 부모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는 말 그대로 자신의 것이 아닌 부모님 것이에요. 근데 부모님 것을 그렇게 칼을 대고 자신의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칼을 대고 이렇게 손목을 막 그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죠, 당연히. 극단적인 것들을 자꾸 예시로 넣는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주위에 많다고 해서 성형을 요구받거나 성형을 해야겠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자꾸 그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 성형을 뭐 실패해서 손목을 그어서 뭐 자살을 했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좀 논지랑 좀 많이 벗어난 얘기 같고요. 미용 목적 성형 금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 미용 목적의 성형은 개인 어떤 그 자기 결정권을 일단 위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써서 내가 성형하고 내가 이뻐지고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국가에서 막느냐는 거죠. 물론 말씀하시는 게 목적이 뭐 우리나라의 색깔 뭐 그렇지만 국민들의 성형을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위가 저 높아지고 오빠는 소리하고 국, 있네. 국격이 상승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형을 막는다고 국격이 상승하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국가에 대한 그러한 문화적 인식은 바뀔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님이 인식을 지금 바꾸기 위해서 온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결정권이 아니죠, 님아.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형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는 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님이 지금 그것은요. 예, 어디까지나 제 말 어디까지나 들어보세요. 본인의 기준이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지금 성형수술이요. 성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뭐 불편함이나 그런 걸 겪지 않는다고요?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입니다. 저는 여기에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기요. 아니 미용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미용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을 일상생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는 좀 굉장히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그대로 살아가라고 했어요. 만약에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요. 자신의 외모를 가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외모를 근데 가꾸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얼굴에 칼을 들이미면서 신체 발부 수지부모, 부모님이 국가가 물려주신 쓸데없이 개개인의 몸에自由를 억압하는 데에는 이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 그거 이런 금지시킨다고 안 할 기계음 것 좀 같냐? 성형 꺼주세요. 기술은 이미 넘치는데 님의 불법으로 말에 하겠지. 그거 자꾸 잡는데 드는 국가 인력 낭비가 더 심각하겠다. 저기요. 네, 님의 말에 어시스트 넣으려고 계속 시민 기계음으로 농객의 한마디. 개소리하네. 미성년자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 그럼 청소년 음주 담배도
존나 아니, 문제가 심한데 술이랑 담배도 없애야 하냐? 아니, 방구석 찐따들 좀 성형수술을 꺼주시라고요. 미성년자가 아, 못하게 법을 만들어야지. 뭔 봐봐요. 성형수술을 없애. 성형수술을 미성년자가 하지 못하게 하고 막는 것조차도 그것은 이제 그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 하기 전에 저는 성형수술 안 했지만은 성형수술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수술로 인하여 어떤 본인이 어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은 철저하게 본인에게 있음. 병원은 책임이 없음. 거기에 이제 사인을 하라 그래요. 예? 저기요. 제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님이 그렇게 성형수술에 앞서서 자기 결정권을 들이미실 거면요. 충분히 마약도 마찬가지로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는 어제 길 말씀과 가다가 같다고 보거든요. 무서운 아저씨가 제 얼굴이 조옥같이 생겼다고 죽방 세대 맞고 배 존나 발로 차였는데 전 이대로 조옥같이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 좀 닥쳐보세요. 님 얼굴 족 같은 걸 왜 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방금도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장엄의 책녀. 방금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제 뭐 성형수술이랑 뭐랑 같다고 마약이랑 같다고 아, 예, 지금 마약도 마찬가지로 자기 결정권이 있고 자신이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는 선에서 마약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님이 약간 그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게 뭐냐면 얼굴을 보고 그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 욕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또 문제지. 극단적인 예시를 드시고 전혀 마약이랑 성형이랑은 관계가 없는데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님이 논점을 자기 결정권이라는 어떠한 그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약도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이 상대방한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는 합법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약은 약품이고 또 그 마약을 하면은 마약을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마약이 남한테 피해를 끼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독성 때문에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그 마약에 빠져가지고 예? 마약이 중독돼가지고 온 국가가 예? 마약에 중독돼서 국가가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그런 식으로는요. 그것에 그런 대해서는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런 성형에 미쳐가지고 우리가 성형하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외모가 완벽해지려고 전 국민들이 막 나서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한 가지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한 가지 해드리자면요. 님이 지금 당장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성형수술한 걸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그럼요, 우리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돼요. 그만큼 이 성형수술을 남들에게 속일 수 있는 어떠한 속인다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커지는데 이 성형수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득을 본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외모가 바뀌어지고 그 바뀐 외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러한 혜택이 좀 굉장히 약간 좀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뭐 아까도 드리다시피 지금 그 본판이 원래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자, 삽니다. 들어보세요. 이혼 예, 사유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뭐 물론 맞아요. 예를 들면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성형을 막자고요? 그것은 개개인이 성형을 했는데 그 성형을 나쁜 목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예시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피해를 받았으면은 당연히 예? 그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개인의 성형수술이 선택에 따른 거예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형 봐봐요, 자체가 이혼 사유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성형을 한 것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그쵸, 거예요. 그쵸. 예. 성형을 나쁜 식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그걸 예시로 드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논리적 어류입니다. 들어보세요. 자,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외모의 열등감과 컴플렉스를 자각하고 성형을 했다는 건데, 봐봐요. 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방장님이 고도, 찬성하시면 오케이해요. 가장 먼저 성형 받으셔야 하는 분인데 인신공격하는 쓰레기 새끼들 좀 제재 좀 해주세요. 죄송해요. 님이 이거 어떤, 제가 도네이션 받는 거라서 이거 제가 돈 버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것도 절제할 수 있잖아요, 님아.
아니 절제할 수는 없죠. 저는 님이랑 제가 왜 대화를 하겠어요. 저는 돈 벌면서 그냥 쇼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거봐요. 지금도 님이 기회균등의 편견이 있는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또 이렇게 저를 인신공격하면서 아, 나는 이거 하는데 돈 제가 한 벌고 게 있는. 아니니까 뭐 간접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그렇지만 이제 네.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굉장히 쇼죠, 쇼. 악랄하시네요. 예, 예. 뭐 그렇죠. 이렇게 기계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익명성에 포장되어가지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 발본 3권을 해야 되지만 지금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음. 자, 예, 제가 뭐 이분이 저번에 동물학대 그 토론하셨던 분 그분 맞는데 오늘은 좀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좀 실망스럽네요. 전에는 그래도 님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좀 오류가 맞긴 해요. 낚시가 굉장히 폭력적인 거고. 기회균등이면 코트 형이 돈을 벌 기회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지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네. 저는 이 토론의 규칙성을 배제시켜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어찌됐건 뭐 예. 여전하시네요. 쓸데없는 미사이고 쳐 넣으시면서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안에 호전 나올님은 여전히 속빈 강정이죠. 표독스럽네요. 예, 속빈 여전히 강정이죠. 표독스럽네요. 그렇지만 토론을 한번 논리적이죠. 그렇지만 논리적이죠. 아니죠. 제가 더 논리적이죠. 왜 논리적이죠? 봐봐요. 이혼 사유가 성형을 한 것을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괘씸해서 이혼을 당했다. 그런데 성형이 나빠서 이혼을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님이 차이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뭐 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형을 나쁘게 이용하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왜 그거 이렇게 그렇게 예를 따시면은 뭐 식품 회사에서 뭐 식품을 만들 때도 안 좋게 만들면은 그걸 또 불법으로 지정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제 말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예. 님이 융통성이 없이 제가 말하고 있는 발언 시간에 중간에 기계음 쳐섞으면서 이렇게 저의 발언권을 뺏어가신 부분, 알겠어요. 굉장히 그 토론에 있어서의 가치 중립선을 훼손하시는 거고요. 알겠어요. 논박을 할 거면요, 제 말이 끝난 다음에 논박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안 그렇죠? 맞는, 이제 우리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그만하시고요. 그렇죠. 우리가 한 예. 가지 고도의 지능을 갖춘 인간이라면요, 어떠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추론으로 인해서 우리는 논리적, 결론적으로 미용 목적 성형 금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다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더 있으세요, 혹시? 봐봐요. 지금 성형한다는 사람들이 남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 만족이라는 그러한 핑곗거리를 삼으면서 그게 왜 자기 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라고 단정 지으시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중간에 중간에 말 막아 참 죄송합니다. 예, 이거 예, 제가 잘못했는데 그것은 아니 말씀 계속 하세요 일단. 예. 예, 지금 논점 이탈의 오류를 범하셨지만 제가 그냥 넘어간 다음에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성형수술 자체가 타인에게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면서 내가 외모가 이 정도 바뀌어졌으니까 이만큼 받아야 돼 하면서 어떠한 외모 지상주의의 그러한 그 편협적인 시각을 계속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인천 나을님도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고정관념. 예쁘면 그만이지. 성형수술을 했건 뭘 했건 그냥 예쁘면 그만이지.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리는요, 그 학창 시절 때나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고정관념을 한 가지 깼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미적인 부분에서 미의 가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그 가치는 다르지만 어떠한 그 미적인 가치를 봤을 때, 님이 봤을 때도, 성형수술 존나 했는데 그냥 예쁘네? 그럼 나 만나야지.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고 있어요. 내가 성형을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 만나주네. 나 이 정도로 예뻐졌어. 그러니까 난 이만큼 받고 싶어. 라는 어떠한 심리적 보상 욕구가 커지면서 김치녀나 된장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성형 수술이 자기 만족인지 타인의 시선에 의한 만족스러운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의 가치가 성형이라고 해서 그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적인 미건, 자연스러운 미건, 미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떠한 디폴트 값은 있죠. 네,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을 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서 내 외모를 꾸밀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미의 가치인 거죠. 미의 가치요? 그 독선적으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근거라는 건 독선적인 게 아니라 저는 어디까지나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상식이라뇨. 어떻게 그것이 상식으로 배제될 수가 있습니까? 당장 페북에 예쁘고 가슴 큰 애들만 보면 댓글에다가 소통 거린답니다.
봐봐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항구성을 띠고 있어요. 이러한 콤플렉스 자체가 성형수술을 했다고 해서, 내 외모가 예뻐졌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열등감과 콤플렉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자신의 얼굴이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예쁘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본연적으로 본판이 예쁜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가는 거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봐봐요. 님이 만약에 본판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성형수술을 해서 똑같이 예쁘고 잘생겨지면 똑같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건요,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떠한 혜택에 대해서 역차별이라고 일으킬 수 있거든요. 논점을 또 흐리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반박을 하자면요.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형으로 해가지고. 방장님 혹시 성형하신 여자분에게 차이셨나요? 그건 모르죠.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단정 지으셨는데, 그런 단정 짓는 것 자체를 제가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부터 성형으로 인해서 내 자기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소비가 만족스러웠다. 그러면은 그것은 올바른 가치인 거예요. 왜냐?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을 시키는 거니까.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성형 수술로 인해서. 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단 의문이고요. 과자사색 고기 소여 수수루바투고 시루페 해소 독 예, 그것이 일단 의문이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지능이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이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자,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갖고 와 있었던 어떠한 콤플렉스를 어떤 한순간 수술로 인해서 그것이 바뀐다고 보세요? 당연히 얼굴이 바뀌면서 점차 나아지겠죠. 하지만 그 콤플렉스가 완벽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님이 지금 성형수술을,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돈 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내가 남들한테 피해 끼쳤어?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 아니 그대로 이 코트 성형수술, 너처럼 예쁘면 그만이라는 식 때문에 여자들이 예뻐지려고 성형에 더 매몰되는 거 아니냐. 콤플렉스라는 것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프레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성형이 이를 더 부추긴다. 코트야 너도 무논리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자면, 님이 지금 약간, 이제, 자, 잠깐만요. 성형 수술 완벽한 콤플렉스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다른 해결 방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떠한 한 매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 외모에 그것이 예, 예. 그 해결 방책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어 상대방의 좀 님이 공감 능력이 많이 결여된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90kg 여성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저기요. 발상을 바꾸자라는 것인데, 결론은 미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쵸? 못생긴 사람, 당연히 우리가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인천 나을리께서 편협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 원초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내적 들어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쁜 여자를 보면 당연히 매력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원초적인 거예요. 그 원초적인 들어보세요. 생각 자체를 우리가 바꾸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들어보시라고요. 네. 님이 지금 논리적으로 굉장히 약간 부족한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의 발언 중에 끊고 들어오신 건 알겠는데, 들어보세요. 봐봐요. 우리가 그럼 보편적으로 중학생이 졸업 선물로 쌍수 앞트임하고 방학 때마다 얼굴이 바뀌어서 돌아오는 것이 자신의 결정으로 인한 어떠한 결과라고 보세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중학생이 방학 때 쌍수 앞트임을 해서 본인이 좀 더 만족스러운. 코트야 아무리 재미라지만 욕하고 인신 공격하는 건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하나의 쇼라지만 너도 선은 지키면서 해라. 괜히 니도 흥분해가지고 부하 뇌동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중학생이 방학 때 쌍수 앞트임을 해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좀 더 만족스러웠고, 또 이로 인해서 내 어떤 뭐랄까, 자신감?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간다면
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게 예, 나쁘지 않다. 예. 좀 수술로 다물어라 인해서 90kg년아. 이런 제가 뭐 이렇게 또 참지만 또 이렇게 그 기계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방구석에서 당장 다운증후군에 특징 걸린 행사에 쓰레기 제치하는 자기 새끼들이 속에서는 뒤지게 저를 이제 잘 열등감 속에 써내는데 쌓여가지고 절 지원한 욕하는 것 회사마다 같은데 족족 그냥 떨어져서 무시하겠습니다. 현실은 예. 방구석에서 인생에 별조도 지장 없는 논제로 토크온에서 상주 중. 인간 쓰레기, 사회에서 밑바닥 깔아주는 애들이 저를 뭐라고 인신공격을 해봤자 저는 아무런 타격이 없거든요. 제가 뭐 지금 계속, 죄송한데 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한 얘기였는데 저분이 얘기한 거는. 죄송합니다. 계속 저만 욕하니까 어떤 그 잘못된 딜라메 오류에 또라이야 뭐야. 딜레마의 오류. 자, 중학생이 방학 때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닌데 왜 이렇게 피해의식 뒤지지? 중학생이 아니, 방학 때 아까부터 제 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유비 추론 등을 통해서 제 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학생이 방학 때 쌍수 앞트임 해가지고 이제 개학식 때 뭐 좀 뭐 얼굴이 좀 바뀌어서 온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형을 하는 겁니다. 님이 봐봐요. 말씀하신 거는 본능을 지금, 본능을 바꾸자라는 건데 본능을 어떻게 바꿉니까? 방장님, 예. 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방장님 자유행위 한 번이라도 해보셨죠? 당연히 해봤죠. 야동복 하셨죠? 네네. 자, 그 일본 야동이건 서양 야동이건 장르를 불문하고 예? 한 120kg 되는 여자가 예? 예. 그럼 뭐 그런 야동을 봤다. 그러면은 님은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성적으로 흥분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뚱녀가 취향이진 않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렇게 약간 싫어하겠죠. 하지만 당연이라고 그거는, 하셨잖아요. 지금 당연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 저의 시각에선 제가 당연이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미적 기준의 디폴트 값. 네. 당연히 그것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 디폴트 값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형수술과 다이어트는 달라요. 말 그대로 못생긴 여자가 이렇게 야동에 나왔다는, 성형수술이랑 다이어트랑 다르죠. 예,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봐봐요. 님이 지금 자기 만족에 의해서 타인이 보는 시각을 무시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건 방장님도 맞지. 찌릿찌릿한 냄새로 인한 불편함으로 포경 수술이라는 성기의 모양을 칼을 사용하여서 변형시키는 성기 성형을 하셨잖아요. 안 했는데요? 족같은 새끼네, 이거. 자, 방장님. 예. 그렇다면 아스카 키라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방장님? 그게, 저기요. 혼모노 새끼들이 아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해놓고서 저한테 아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이런 쓰레기 새끼들이 기계음으로 저한테 뭐라고 욕하는 건 알겠지만, 저는 하나도 화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렇게 사자 털을 무른다고 해가지고, 사자가 뭐라고 반응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계음으로 아무리 쓰레기 새끼들이 저를 깎아내리려고 해봤자, 저는 신경도 안 쓰거든요. 계속 드리지만, 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약간 이기적이에요. 내가 만족하면 됐지 뭐. 자, 중학생이 방학 때 쌍수 앞팀에서 본인이 자존감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는 성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외모 컴플렉스가 사람들의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입걸기가 사복개천 마냥 인신공격하고 무논리로 언어도단을 자아내는 것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라. 제발 논점에 맞게만 해라. 도래하는 니들은 대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냐? 네. 자, 그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면 저는 그것은 본인에게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저는 성형을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인의 시선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됐지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해. 라는 게 맞지. 누가 본인이 예뻐지고 하는 것에 사회적 합의까지 필요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보세요. 예뻐지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된 말씀이시고요.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올라갔다.
그러면 된 거란 얘기예요. 그냥 거기까지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 어찌됐건 타인의 시선이 그 기존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타인의 시선, 타인의 미적 기준까지 바꿔야 될 자, 그게 없다는 거죠. 제가 그럼 한 가지 팩트를 드리자면 지금 성형수술로 인해서 미용 어떠한 목적 사고가 성형은 일어났는지 방장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요. 성형수술로 일어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100kg 지금 이국주를 지금 만나는 님이 사람이 될 바에 생각하시는데 성형을 한 여자를 만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방장아, 네 발음 좀 조심해라. 자꾸 님이를 님이라고 하는데 듣기 거북하다. 예, 닥치시고요. 제가 이 링크를 통해서 성형수술로 인한 그러한 부작용이나 아니면 성형사고 등에 대해서 링크를 띄워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 성형수술을 마취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심장마비가 된다던가 이러한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자기가 예뻐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것은 성형 수술에 대한 게 아니고 또 논점 벗어나셨어요. 의료 사고예요. 성형 수술이 과열화돼 가지고 생긴 일이다라고 하기에는 의료 과실이에요. 예? 이런 들어보세요. 의료 과실들, 이런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학계에서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 봐봐요. 미용 목적 성형 금지 반대 찬성이 주제하는 벗어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당연히 이걸 분류적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의학적 사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성형수술이 필수 불가결이 아니란 거죠. 말 그대로 자기가 예뻐지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을 보고서 사고가 일어났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중학교 때 졸업식 날에 졸업 선물로 쌍수하고 아트임하고. 근데 보시면 자기 만족이에요. 타인이 이 성형수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도 난 좋아. 성형의 위험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할 때 성형 수술뿐만 아니라 어떤 수술을 할 때 이 수술은 뭐 전신 마취가 들어가고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위험한 수술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뭐 본인의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용 나는 장르 불문하고 120kg 여자 야동을 좋아하는데 미용 목적의 성형 자 보세요. 미용 목적의 성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이뻐지고 싶은 사람, 잘생겨지고 싶은 사람은 많아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봐봐요. 오해 수술 우리가 부작용은 본인 책임인데 말- 너가 반대하냐고. 킬킬킬. 예, 닥치시고요.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 외모지상주의가 님 말대로 성형수술을 없앤다고 해서 이 외모지상주의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면접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업에서도 충분히 예쁜 여자나 잘생긴 남자를 계속 뽑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성형수술을 폐지가 된다면요, 우리는 한 가지의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못생기게 태어났으니까 돈 모아가지고 성형수술 해야지. 아니면 엄마 나 500만 원만 빌려줘. 나 쌍수와 앞트임하거나 아니면 돌려깎게. 라는 말보다는 내가 이 정도로 매력이 없으니까 아니, 노래를 해보거나 아니면 힙합을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얼굴에 대해서 피부 관리를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다는 게 뭐예요? 성형수술로 나 얼굴 좀 그렇게 안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두가 내가 외모적 컴플렉스가 누구나 다 있어요. 이쁜 사람도 심지어 외적 컴플렉스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컴플렉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해결 방책을 본인이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남들한테 강요를 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자꾸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마다 자기 결정권이 따로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예? 개인의 결정권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바꾸시냐는 거죠. 내가 개인의 못생겼기 결정권을- 때문에 나는 못생겨서 나는 성형이 아니라 나는 다른 쪽으로 그냥 외모로 내가 못생기고 뚱뚱한 거? 그래서 어쩌라고? 남의 시선 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당연히 맞죠. 네. 하지만 이 성형수술로 성형도 인해서 돈과 시간과 피해가 정성이 드는 노력이다. 네, 맞아요. 성형수술이 어떻게 정성이 둬요? 그냥 의사한테 앞에 가가지고 수술대 오르면 끝인데. 이 성형수술을
님 지금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큰 계속 결심을 하는 거죠, 니마. 인과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성형수술도 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니마. 아, 당연히 큰 결심이죠. 병원 가서 상담하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성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또 이런 수술 타입이 있고 이런 수술 타입이 있고 뭐 연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형을 다 해가지고 그런 코디들이 상담을 해서 그 어떤 본인에게 맞는 성형을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이것도 당연히 시간이 들고 돈이 들고 노력이 들어가요. 고민도 하고요. 당연히 충분히 이런 많은 노력, 고민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성형 결정을 하고 나서 성형을 하는 거예요, 니마. 어디 뭐 편의점 당연히. 가가지고 저기 뭐야 뭐 하나 주세요. 코 저기 높은 코 하나 주세요. 그거 좋네. 그래가지고 뭐 코 탈부착식으로 이렇게 딱 떼가지고 뭐 딱 붙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성형에 당연히 대해 제가 쉽게 얘기를 말씀드린 건요. 하십니까? 노력을요, 성형 자체를 노력이라는, 지금 성형도 굉장히 사후 폄하하세요. 관리와 정성이 매우 중요하단다. 인간이 철도 노력이라는 아니고 기준점을 딱딱 당연히 상대방마다 바꾼다고 달리는 건 다르겠지만, 아니야. 우리가 이 노력이란 건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가지고, 노력이 말 그대로 어떠한 시간이나 정성을 투자하는 게 말 그대로 노력이라고 하는데, 성형수술도 님 말대로 그런 식으로 따져보자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노력이라고 볼까요? 사람들이 인정해줄까요? 님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의, 인정을 해주건 인정을 해주지 않건 그거 들어보세요, 알았어.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발언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님이 지금, 내가 개고기 먹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나는 상대방이 욕하고 비난해도 난 그냥 먹을래. 라는 말과 똑같아요. 말 그대로 타인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말 그대로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성형수술하고 자기가 예뻐졌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라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생각. 그러면서 남들한테 만나가지고 김치녀 된장녀 소리 듣고. 이 굉장히, 실소를 금치 못하겠네. 지금 비난하시는 거죠? 아니 웃기잖아요. 지금 원천봉쇄 오류를 또 성형을 뭐 하죠? 했다고 해서 김치녀 뭐 된장녀 이런 식으로 자꾸 매도를 하시는데 당연히 봐봐요. 성형수술을 하면요, 자신의 외모가 이렇게 더 상승되니까 심리적 보상 심리를 느낀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정도로 예뻐졌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라는 심리적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나 이 정도로 예쁜데 이 정도 그래도 못해줘? 방장아 그래도- 너의 그 컨셉이 예전부터 불량 뽑는다. 너 덕에 코트 뱃살 늘어난다. 고맙다. 현실에선 그 개 같은 짓 안 하지? 너가 진짜 로랜드 고릴라다. 예,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이 토론방에 와서 자기가 주장도 하나 못 세울 그런 쓰레기들이 자꾸 저를 인신공격하고 뭐 원숭이를 깨라고 하는데, 원숭이나 오랑우탄은 님 같은 쓰레기 새끼가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절 욕하는 거예요. 님이 연예인 악플러랑 뭐가 달라요? 방구석에서 자기는 사회에서 밑바닥을 받쳐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인데, 이 키보드만 잡으면 자신을 드높일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사이퍼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걔 병신 새끼인데 여기서 남 욕하면 난 멋있어 보이겠지? 그러니까 후원 같은 거 처하면서 1,000원 날리면서 절 욕하는 거예요. 쓰레기 새끼들아. 자 아까 기계음 신경 안 쓴다더니 신경 굉장히 쓰시네. 깔깔깔. 자, 예, 신경 안 쓰고요. 방장님은 다운 증후군이시잖아요. 진정한 예. 가치. 기계음에서 토크온에서 루게릭병 걸린 지저대는 건 쓰레기들이 자꾸 절 익명성이 욕하. 아니구나. 토크온은 실명제구나. 진정한 가치, 자아 실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인천 나얼림 방에는요, 어떠한 그 쓰레기들이 뭉쳐가지고 동질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님 오늘은 같은 사람한테 막 돈 얼마짜리 주면서 로랜드 이게 보기 좋네 고릴라냐.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돼요. 이 방송을 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카페 같은 거 처가입하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돈내러 막 또 이렇게 저 인신공격하고, 이것이 바로 악순환이란 거예요. 정말로 그 님 시청자들 중에서 정말로 저와의 토론성에서 그 토론을 정말로 제대로 해가지고 저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기서 톤에서 1,000원 그냥 냈다 던져주고 날 욕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겨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투자 대비 효율성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후원을 하겠죠. 자, 뭐 결론적으로 아까도 뭐 성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런 하찮은 거에 호응하는 코트, 너 보면 네 인성도 뻔하다. 네.
진정한 뭐 어떤 가치자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형의 가치는 그냥 자존감이에요. 자신이 만족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도. 남들의 시선이 내가 예전보다 성형하기 전보다 더 좋아졌다? 그럼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성형을. 근데 그것을 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성형을 하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판이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한테 역차별이라고요. 성형수술로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하면서 자기가 노예에서 천민에서 백성이 돼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급이 좀 높아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할 권리는 그 누구한테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편법이란 거죠. 편법이 왜 편법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본연부터 우리가 그 선천적으로 정해져, 기준을 왜 님이 정하냐고요. 이건 보편성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너도 이 고토형 방송 성형수술, 보다가 뭐라 선천적으로 정해져 왈왈거리고 있는 외모를 보고 헤헤, 우리가 오늘은 성형수술을 통해서 어떤 어그로 편법을 써가지고 끌어보지. 자신의 이번엔 외모를 동물 학대 바꾸고, 하고 고토형이 어떤 거에 어그로 끌릴까 하면서 방판 거잖아. 왜 시청자 욕해? 어차피 너도 고토형 나가면 조용히 시청자 모두 들어갈. 뭐라는 거야, 쓰레기 새끼야. 저는요, 이 토크원에서 계속 토론을 이어갔고요. 전 여러 가지 주제로 계속 토론을 했어요. 네, 그래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방장님이 끝까지 이 토론에서 본인이 자꾸 뭐 자기를 이겼던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건데 본인이 네네. 졌다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제가 졌다라고 하면 그 토론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논박과 저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우위에 서 있냐를 보고 이렇게 토론의 승패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까요? 봐봐요. 들어보세요. 그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기준도 방장님입니까? 제가 아니라 봐봐요. 지금은요, 님을 따라 들어오기 위한 시청자들이 제 밑에 내려가 있어요. 이건 인정하시죠? 아, 나의 시청자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무조건 코드 편만 들 것이다. 무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편파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나의 시청자기 때문에. 님을 보고 따라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흔한 속칭으로 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님의 팬들이 이렇게 따라 들어온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뭐 님이 이겼다. 뭐 누구의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방은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론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네요. 그럼 판단을 한번 해보죠. 담당 464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로랜드 고릴라가 교백이라 예민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럼 우리가 한 가지 판단을 해볼 때 인천 나올님께서 어우, 야. 토크온에서 시간 낭비하는 쟤 같은 애들 왜 이리 한심하냐. 매일 토크온에서 토론한다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건가. 진심으로 한심해. 말 그대로 이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인데 취미생활을 님이 욕할 자격은 없는 거예요. 님도 네. 미용 목적으로 성형하는 것에서 뭐 김치년이 된장년이 그런 식으로 그것을 보편적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근거가 있잖아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누가 성형- 성형한 것에 대해서 김치녀 된장녀라고 합니까? 그럼요, 우리가 그것이 제가 어떻게 보편적인 겁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성형수술을 해요. 성형수술을 하게 되면 심리적 보상 심리가 생겨요. 인정하세요? 너가 외모가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했지만 노력을 하더라도 1차적으로 보게 되는 건 외모인데 노력한 걸 보일 수나 있겠냐. 너 같은 방구석 토크올러나 말이나 꺼내지. 현실에선 얼굴 보고 나간다. 맞아요. 들어보세요. 외모로 노력을 어떻게, 당연히 노력으로 외모를 바꿀 수가 있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형을 안 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학창시절 때 안경 쓰고 막 이렇게 뚱뚱했는데 살 빼고 안경 벗고 머리 바꾸니까 막 잘생겨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받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외모가 아직 다 꼽히지 않은 미완성일 때예요. 토크 온방장아 너희 매도 김치냐? 미완성일 때예요. 그러나 너희 엄마도 김치냐라고.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관리를 새끼. 받아서
대중들 앞에 섰을 때는 상당히 완성이 되어 있는, 뭐 물론 100%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보다는 더 나아지는 거죠. 그것이 관리라는 거예요. 그 관리 중에 성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충분히 일반인들도 노력을 하면 외모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인천 나얼림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외모를 꾸밀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되잖아요. 아, 난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니까 난 이 너. 정도로 하고. 좋다 너. 웃긴다. 말씀하세요. 예, 말 그대로 님이 퉁퉁하다면 님이 살을 빼고 님이 못생겼다면 다이어트 님이 이렇게 얘기 막 존나 스타일을 하는데 바꿔서 잘생겨 마르고 보이는. 면상 골격 무너진 것 마냥 생긴 사람은 어떤 노력해야 하냐? 그거는 이제 아, 미용 목적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덤벼님. 예,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 논점도 못 파악하는 쓰레기는 좀 걸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항구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 뭔데요? 성형수술을 하게 되니까, 내가 이 정도, 이거 꼭 이렇게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자신의 이득을 볼 때는 성형수술을 한다는 걸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외모를 보고 실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음, 것들을 보시면 전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예. 그건 솔직히 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거예요. 본판이 이뻤던 것처럼 예.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좀 우월했어 라고 생각하고, 라고 남들에게 좀 우월 의식을 좀 이렇게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한 가지의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게 되는데, 난 본판이 예뻤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해도 예뻐. 성형수술을 해줘서 예뻐. 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판이 못생겼으니까 성형수술을 선택했는데, 성형수술을 선택해서 성형수술을 받은 다음에 난 본판이 예쁘니까 성형수술이 잘 됐어. 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범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예, 그런 네,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냥 그거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성이죠. 그리고 남들한테 좀이라도 너무 인조적인 미로 그냥 떡칠이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능인 거예요. 예. 감추고 싶어 이런, 하는 거. 예. 근데 그래가지고 또 법적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그것으로 인해서. 성형을 반대해야 한다는 제가 한 거에 가지, 논리적으로 오류가 생긴 거 아니냐. 인격 문제고 성형 유무의 공개 여부 문제인데. 그래, 성형 여부를 이제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피해를 받는 사람. 어우야. 그런 사람도 있고 너같이 토크온에서 시간 때우는 말도 안 되게 한심한 제가- 사람도 있는 거지.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요. 만약에 이 성형수술을 폐지하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20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 국민 중 80% 이상이 성형수술을 했을 것이고요. 그 성형수술로 인해서 인조적인 외모를 다 갖추고 있을 것이에요. 20년 후면요. 님도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거예요. 힘들어 보여요. 예, 힘든 건 님이죠. 무식해가지고 누가 맞는지도 모르고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80%를. 어우야. 내 다음 토크온 노스트라다무스. 님이 어떠한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님은 그냥 그 전능한 사람으로 계속 됩니다. 남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같은 걸 배우면서 당연히 노인을 공경해야지. 당연히 님이 우리는 장애인을 어떠한 배려해야지. 이렇게 그러한 흠님이 님이 이렇게 그러한 뭐라는 거예요? 님이 자주 쓰는 그 어휘를 저분이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제 예언 님이 속에서 어떠한 만약 이렇게 님이 그러한 흠님이 님이 이렇게 그러한 그래요. 아무튼 님아, 예. 그 편견 속에서 많이 벗어나셨으면 님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세요. 님은 평생 그렇게 사세요. 예. 뭐 제가 뭐 어떻게 살았는데요?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시고 고정관념 속에서 내가 그럼 키우는 거니까 그냥 나는 동물학대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고정관념 속에 박혀 있으시고 성형수술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난 그냥 내 맘대로 할래 라고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으세요. 예, 그게 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잖아요. 뿡. 그냥 보편적으로 남들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님은. 뿡. 님은 당장 간신배 20년 뒤에 님이 토크온 진중권이겠다. 축하. 님이 지금 하시는 게 토크온이래.
님이 지금 하시는 게 여론에서 나오는 그냥 박쥐랑 물타기랑 뭐가 달라요? 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알겠어요. 님아, 알겠고요. 제가 졌어요. 예. 방장님은 예, 제가 이겼죠? 속에 갇혀 사세요. 네, 님이 이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넘어갑시다. 예. 방구석 여포 도네 하나에 부들부들 하는 거 너무 보기 좋다. 코트야 1시간만 더 해줘. 아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돈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쁜 여자 사귀고 싶은데 거들떠도 안 봐줘서 뿔런찜 따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들 외모 하향 평준화 합시다. 외모 하향평